이수진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믿었다는 겁니다. 당대표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하고 원칙은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탄원서, 사본, 증거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대표 쪽에 다 전달했는데 무마돼서 너무 당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글쎄, 이수진 전 의원은 당시 동작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동작갑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의원들이 그 동작갑의 일이니까 아마 동작을 의원한테 갖다 준 걸로 보이고요. 근데 그 탄원서가 이재명 대표님께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당 사무국에 갈 사항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실에 갈 사항이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김현종 원내대변인이 처음에 얘기했던 예. 당 대표실로 전달이 됐다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사실일 거다. 이수진 전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대표실에. 그리고 김현지 당시 그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은 그 사실은 당 사무국에 가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주로 국회의원실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의원실을 벗어난다면 당 대표실에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사무국에 갔다라고 하는 이 정정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자, 이수진 전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보좌관을 시켜서 이거 어디에 갖다 주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잘 처리해 줄 것이다. 이런 문제를 듣고 그냥 묵고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공천 국면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랬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당인으로서. 본인도 그때 공천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을 때니까. 근데 그게 실제 나중에 보좌관한테 보고 들어보니까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 김병기 검증위원장한테 가 있더라. 그러니까 김병기 검증위원장의 비리 의혹인데 그 자료가 다 김병기 검증위원장한테 가 있더라. 네. 그게 지금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 그게 이제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 녹음 파일 내용의 뭐 그 맥락과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면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이 어디까지 맞는 것인가 하는 게 입증이 될 텐데 아직까지 그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김현지 실장이 탄원서를 당 기구에 전달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당 대표실로 전달했다고 했다가 이게 좀 말이 좀 꼬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국회의원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난 당대표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왔는데 갑자기 당대표실로 전달했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꼬이니까 사무국으로 전달했다라고 말을 정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김현지 실장이 손을 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민주당 당 차원에서 이 김병기 전 대표가 연루된 이 의혹 덮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다라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그 투서를 그대로 갔다는 건 이건 민주당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당내에서 굉장히 두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강선우 의원은 논란이 커지니까 바로 제명시켰어요. 본인이 탈당했는데도 굳이 제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된 게 13건인가 그렇잖아요, 혐의가. 김병기 의원에게는 이렇게 관대할까, 민주당이 왜 이렇게 감싸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친명횡재, 비명행사 공천을 담당했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검증을 하면서 모든 의원들의 내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함부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이러라 저러라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 대통령실까지 연루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김현지, 우리 현지 누나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설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 대신 친명횡재, 비명행사 공천을 주도했던 칼이기 때문에 김병기를 날릴 수 없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수진 의원이 밝힌 바대로 어떤 당대표실에 그러한 투서를 전달을 했고 어떤 이 김병기 당시에 검증위원장이었죠. 어떤 김병기 의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당대표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준순 의원은 당대표실에 이런 투서를 전달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의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공천을 받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실이 어찌됐든 관여를 했고 암묵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이재명 당대표실이 어떤 주도를 한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은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측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당시에 김병기 의원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그 따로 떼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김병기 의원이 원래 친명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분 대학도 경희대 출신이시고 문재인 정부에서 경희대 출신들이 상당히 기용이 많이 됐었는데 어찌 보면 친문 인사에 가까웠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선거를 떨어지고 낙선을 한 다음에 당대표가 되면서부터 갑자기 급 떠오르기 시작한 인물이거든요. 예.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은 운동권 출신도 아니에요. 민주당의 주류라고 볼 수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비명들 그 대부분은 운동권 출신의 친문 주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칼질을 하는데 칼을 휘두르는데 전혀 부채감이 없는 인사였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중용할 수밖에는 국정원 출신이어서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용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좀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칼을 쓰는데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그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김병기 의원이었다고 한다면 본인에 대한 어떤 이러한 그 뭐 투서를 당연히 무시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그런 무시를 하는 데 있어서 감히 본인이 검증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무시한다? 그럴 수는 없을 거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뒷배경에는 든든한 뒷배경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냐라는 어떤 뭐 정치권에서의 의심이 예. 그렇게 엉뚱한 의심이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